요리의 시작, 식재료. 우리는 식재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들. 식재료의 탄생부터 몸에 좋은 의학 정보, 맛있는 요리까지 본격 요리 토크쇼 대식가들 시작합니다. 오늘의 탐험 식재료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의 탐험 식재료 바로 자 소고기입니다. 오늘 잔칫날이네요. 오늘의 탐험 식재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맛있는 소고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탐험가는 한식의 세계화를 꿈꾸는 스타 셰프 에드워드 관. 하면 입에 그냥 침이 고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식욕을 자극하는 이름, 소고기. 그럼 우리가 원조다. 고기는 한국이에요. 특별한 맛을 찾아 떠난 대식가들의 탐험. 에드워드 권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기의 정체는? 자신 있어요. 2등급 한우가 1등급의 맛을 낸다? 언빌리버블. 저렴한 부위로 최고의 맛을 경험하는 비법까지 맛깔나는 토크쇼가 지금 펼쳐집니다. 고기 먹으러 가자. 특별히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손님? 맛있어. 등장해 주세요. 저를 이렇게 통으로 손님을 초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조심하세요 그쪽. 뒷발질 당할 수도 있어요. 오이는 보통 우리가 어머님들이 소고기 사러 가서 국거리 주세요 하잖아요. 양지. 양지가 오이였습니다. 뭐 보통 묵국 끓일 때. 설렁탕이 다 양지 국물로 되는 맞아. 거예요. 왜냐면 국물 내면 이게 국물이 너무 맛있어. 그게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양지. 배. 네. 뭐 차돌하고 붙어 있잖아. 근데 4위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네, 잘 궁금하네요. 저는 약간 4위가 의외였어요. 육회로 먹는 앞다리. 앞다리. 앞다리 쪽. 날로 소고기를 먹는 문화는 또 우리 말고 또 있죠. 카파치오라 그래서 얇게 썰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또 프렌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프 탈탈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육회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우리한테 뺏겼어. 빙글. 계란 들어가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원조다. 고기는 한국이에요. 식탐 랭킹 3위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부위, 목심이 차지했고요. 2위는 부드럽고 달콤하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갈비입니다. 그리고 0에 1위는 진정한 소고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부위, 등심과 안심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갈비 42%였는데 1위가 등심 안심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근소한 차이예요. 37.4%. 그렇다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는 서양식 문화를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닐까요?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소고기는 비싼데 조리해 먹는 것보다는 그 고기의 맛 자체를 느낀다. 느끼는 걸 좋아해서 맛있어 고생했어 자주 들어가 뭐. 또 소고기의 특수한 부위들 어디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까지 많은 부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드레기라고 해서 소의 염통줄기래요. 오드레기? 오드레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저가 오드레기래요? 오드레기래요. 야 이게 뭐이나 이게 야. 꼬리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꼬리살? 꼬리살? 어디 옆구리살? 아 그러셨어요? 꾸리꾸리하네요? 뭐 꼬리살 있고요. 수그레. 네, 수그레. 저도 이거 강원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보통 보면 이렇게 뭐가 날라오면 야 수그레. 그래서 금막, 우골. 우골. 예, 그래서 참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식성이 다양하셨다. 어디 장터 같은 데 가면 수구레 국밥 이렇게 써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 수그레가 이제 그 가죽이 있잖아요. 네. 가죽하고 이제 기름하고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고기 가죽에 붙은 콜라겐하고 지방 부위예요. 요게 좀 쫀득쫀득한 게 꼭 저거 같아요. 그 도가니 비슷해요. 옛날에 이렇게 골목에 다니면 고기 파는 분이 계세요.
근데 주로 이제 고기를 팔러 다니는데 뒤에 서비스 용품이 몇 개 있어. 수구레 이런 걸 막 옛날에는 떠주고 그랬어. 서비스로 주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찾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 그걸 넣으면 고기 기름 냄새가 확 나잖아요. 끓이면 우리 집 오늘 고기국 먹은 날이야. 고기는 없지만 고기는 없지만. 기름이 붕 떠다니잖아. 오 죽이기도 이게 보니까. 60년대 그걸 딱 군화 만들려고 소 가죽을 수입을 했는데 딱 보니까 가죽에 붙어 있는 고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기를 갖다가 떼가지고 판 거예요. 그거를 판 게 걸려가지고 막 언론에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고 했었는데 그 당시 얼마나 먹을 게 없었을까. 슬픈 역사네. 네, 슬픈 역사지만 또 고기에 대한 이해도가 어마어마한 한국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진짜로. 1960년대 가난한 노동자들의 술안주였던 수구레 튀김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삶아서 잡내를 제거한 수구레를 한 입 크기로 썬 후 밀가루를 묻힙니다. 적절한 온도가 되면 수구레를 기름에 넣어 튀기는데요. 밀가루 옷이 노릇하게 변하면 건져내서 기름을 빼줍니다. 원래 기름진 부위이기 때문에 기름이 잘 빠지도록 조금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네요. 어렵던 시절 고기에 대한 열망이 그대로 담긴 수구레 튀김. 그 맛은 어떨까요? 약간 탕수육 같다. 소스 뿌리기 전에 탕수육 같아요. 소스 먹기도 하는데 뭐 소스가 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군화 엄청 안 끊겨. 좀 미용. 근데 먹으면 고소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기 홍어 있잖아요. 홍어 냄새가 강하지만 먹어보면 맛있잖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먹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약간 비릿한 냄새가 비릿하나요? 나면서 정지현 선생님 100번씩 보게 턱 나갔을 때 우두둑 우두둑. 저는 왜 이거 우리 선조들이 드시는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껌 대신데 절대 녹지 않아요. 한 조각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입안에. 근데 씹히면서 약간의 그 은은한 고소함은 느껴져요. 오랫동안 씹으니까 아무튼 오랫동안 고기를 먹는 느낌? 그렇죠. 그때는 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대식가들 향토 요리 수구레 튀김이었습니다. 이제 권 셰프님의 탐험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 시간부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고였어요. 장난 아닙니다, 정말. 보시는 순간 그냥 바로 고기 먹으러 가자!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저는 정읍을 갔다 왔어요. 전북 정읍. 정읍을 갔는데 이 친구들은 거의 호텔이에요. 제가 볼 때는 호텔식. 7성급도 아니고 거의 10성급 호텔이에요. 넓은 평야가 평온해 보이는 전라북도 정읍. 맛있는 식재료와 좋은 소고기를 찾아 에드워드 권 셰프가 찾아간 탐험지인데요. 이곳에는 30년 경력의 축산 명인 김상준 생산자의 2,000평 규모의 농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를 왔는데 우선은 규모에 우선 첫 번째 놀라고요. 두 번째 제가 놀라고 있는 건 냄새가 거의 없어요. 소 1,000마리 정도 사육이 가능한 규모지만 현재 500마리만 사육하고 있는데요. 활동 공간이 늘어 쾌적하고 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덜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래도 우사를 그래도 나름 좀 다녀봤다고 생각했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났거든요. 일반 농가의 축사하고는 전혀 다른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준 거야. 동물 복지 차원에서 그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해줬고. 이 사는 이 동선이 나눠져 있어요. 거실이 있고요. 거실이 있어요? 거실이 있어요. 스위트룸이네. 예. 쉬시는 이 리빙룸 에어리어가 딱 있으시고요. 물 한 잔 먹어볼까? 그러면 또 옮기세요. 아, 저기 보이네요. 각각 분리된 공간을 따라 소들이 먹이를 찾아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최소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치러 가야지 그러면 저 마지막 칸으로 가고 아, 좀 쉬어야 되겠다. 좀 피곤해. 그럼 중간 칸으로 오는. 송아지에게는 숙성된 건초를 먹이고 12, 13개월이 되면 건초 큐브를 먹이는데요.
사료용 풀을 큐브 모양으로 압축시킨 것으로 사계절 내내 소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개발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딱딱 이렇게 딱딱 피스로 이렇게 쪼개지네요. 를 지금 4-5가지를 모아서 한 대만 뭉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먹고 자네들이 백고래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 네네. 그래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축사 바로 옆 넓은 밭이 눈에 띄는데요. 청보리, 라이그라스, 헤어리 배치, 캐나프를 재배하는 밭입니다. 이미지만. 직접 키운 양질의 풀은 발효 과정을 거쳐 500마리 소들의 귀한 양식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 아내들이 수입산 옥수수를 먹이지 않고 내가 생산을 해서 균형을 맞춰서 발효를 시켜서 먹이게 되는 배경입니다. 풀을 먹인 소이. 풀? 예. 풀을 먹인 소가 굉장히 저한테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아픈 기억이요? 네. 예전에 저희 레스토랑에서 풀을 먹인 소를 판매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정말 건강한 그라스페드 스테이크를 한번 드려보자. 자신 있게 드렸어요. 망했어요.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는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블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풀 냄새가 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익숙치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거센 항의에 못 이겨서 2달 만에 메뉴에서 그냥 빼버렸죠. 소가 풀을 뜯어 먹고 살면 불포지방산이라든지 엽록소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축이 돼가지고 풀맛 같은 게 좀 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풀 먹은 소고기가 진짜 본연의 맛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를 갔더니만 어릴 때는 송아지에게 이 큐브로 돼 있는 5가지 정도의 풀을 댄 것을 먹이고요. 그러니까 소화를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개체가 좀 성장을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볏짚들을 숙성을 시키시는 그게 라이그라스입니다. 네. 라이그라스. 직접 키운 풀과 미생물을 섞어 하얀 비닐에 씌워 60일 정도 발효시키면 소에게 좋은 사료가 됩니다. 제일 많이 들어있고 청보리, 예. 약간 좀 새콤한. 새콤하고 약간은 좀 꼼꼼한. 에드워드 권 셰프는 풀 먹인 소에 대한 아픈 기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숙성실. 여기가요? 숙성실의 문이 열리고 눈에 띈 건 선홍빛 소고기가 아닌 각 부위 이름과 종이 상자들. 이곳만의 특별한 숙성법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딱 띄는 게 등심 살치 딱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이것도 지금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에드워드 권 셰프의 눈에 포착된 상자. 큼직한 덩어리째 진공 포장된 소고기였는데요. 지금 습식 숙성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습식 숙성은 0도로 유지되는 숙성실에서 2주간 고기를 숙성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갓 도축한 고기는 사후 경직 때문에 육질이 질긴 반면 숙성된 고기는 특별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제 밥을 해서 막 푸는 거하고 뜸을 들여서 퍼서 먹게 되면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이야. 같은 등급, 같은 부위 고기의 숙성 전후 확연하게 마블링 차이가 납니다. 생산자는 김치를 숙성시키면 더 깊은 맛이 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습식 숙성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2등급 습식 숙성 등심이죠. 등심. 근데 사실 보면 마블은 거의 뭐 1+라고 해도 될 정도로 숙성을 하게 되면 고기 속의 맛 물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증가하고 오메가3 함량 또한 높아지는데요. 숙성을 함으로써 같은 등급에서 최상급의 맛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딱 잇몸에서 씹으면서 입에서 막 터져요. 이건 뭐 결코 제가 고기를 잘 구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드시죠. 에드워드 권이 감탄한 습식 숙성 한우의 특별한 맛. 정말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식탐 실험실. 같은 부위 소고기는 숙성 전후에 따라 어떤 맛의 차이를 보일까요?
깐깐한 미식가 에드워드 건 셰프가 숙성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정읍에서 많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면 이 고기와 이 고기의 차이를 확연하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같은 부위입니다. 습식 숙성을 한 2등급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숙성의 차이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숙성 전 2등급, 숙성 전. 숙성 후 2등급. 어. 근데 지금 숙성 후 2등급을 보시면 어.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면 거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 정도면 1+ 정도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마블링 때문에. 네. 그 차이가 바로 눈으로 지금 확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아. 숙성 전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비포 애프터죠. 비포 애프터. 우선은 한 미디움 정도로 보셔드릴게요. 야, 이거 세상에 가장 행복한 소리. 그러니까 원천하게 받아서. 우선은 좀 라스팅을 네. 하는 시간을 두고요. 한국이 잘하는. 야. 이게 숙성 전이죠. 숙성 전에 2등급. 좀 질기네. 이런 능심 없었어. 이런 능심. 약간 등심이야? 그러니까 마치 우돈 먹는 것 같은 네, 느낌도 맞아요. 들고. 네. 저는 뭐 2등급, 1등급 플러스를 떠나서 일단 맛있고요. 소고기. 근데 좀 질겨.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릴 부위가 자 2등급을 습식 숙성을 한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위인데 한 20일 정도 습식 숙성을 한 거예요. 풍기는 향기가 다르네요. 이게 훨씬 더 향기가 좀 풍부한 느낌이 들어요. 벌써 제가 잡아봐도요 고기가 좀 달라요. 다르네. 틀려요. 보들보들하네 벌써. 얘네들이 막 딱 이러고 있었으면 같은 종류예요, 이거? 와 진짜 영어 잘 못하는데 unbelievable 진짜. 2등급인데 20일 동안 습식 숙성 과정을 거친 근데 배고프받는 것 같아. 아, 이게 소고기 향이지. 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첫 이 번째- 정도면 진짜 첫 번째 플러스 것이 플러스예요. 근데 이게 같은 등급이잖아요. 이렇게 숙성이 중요한 거군요. 기본적으로 숙성이라는 게 고기 내부에 스스로 천연의 어떤 조미료가 생겨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맛이 조금 더 이렇게 씹을 때 깊은 맛.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먹고 나가지고 침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입안에 고이는 그런 맛이죠. 집에서 에이징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진공 포장을 해서 와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그렇지 김치냉장고는 일정을 일정을 계속 다 가니까 그러니까. 열었다 뺐다 앉지 않게 그것만 따로 딱 한 칸을 비워가지고 그것만 넣고 하면요 25일, 30일 정도 되면 확실히 맛이 달라져요. 실제로 제가 그걸 다 먹어봤어요. 몇 번 먹어봤는데 진짜로 식당에서 한 거랑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괜찮아요. 왜냐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진공 상태에서 변수가 별로 없거든요. 2등급 소를 한국에서 요리를 수십 년 했던 저조차도 보지를 못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또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이렇게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멋진 경쟁력이 있는 소고기로 다시 탄생시키셨다는 부분에서 저는 와 정말 이 요리 공부는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대식가들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는 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비싸고 희귀한 식재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방법을 알면 저렴한 식재료를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탐험지는 공기 맑고 깨끗한 전북 남원에 위치한 한우 농가입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농가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넓은 청보리 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축사. 초록빛 사이로 언뜻 송아지 무리가 보입니다. 400마리의 소를 키우는 이 농가에서는 송아지들을 자유롭게 방목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그 소와 안 시키는 소와 차이 좀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딱 막힌 방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확 트이는 환경에서 자라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이 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 있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치이고 그러지만 또 넓은 공간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풀 뜯고 하다 보면 오히려 송아지 때는 훨씬 건강하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20년 넘게 소를 키우는 김종진 생산자는 직접 기른 청보리로 건초를 만들어 사료로 쓰고 소들의 분뇨는 밭의 비료로 활용하는 자연순환 농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먹이는 사료에 특별함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발효제를 해가지고 조금 더 향이 좋게 이제 되게 복잡한 향이 너무 좋은데 매실향 효소 같은 향이 나는데요. 예. 아 이것도 사람이 매실 발효액기스를 만들어서 먹듯이 이것도 발효제를 써가지고 소들이 더 기호성이 더 좋아지게 해가지고 더 먹는 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발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입맛이 좋기 위해서. 그렇죠.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에서 소를 키우기 위해 건강한 방목을 선택했다는데요. 히데코 요리 연구가의 탐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히데코 선생님 어딜 갔다 오셨다고요? 네, 지리산에 위치한 남원에 다녀왔습니다. 방목하는 방목을 해요. 예, 이제 도축 가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있는 곳이 따로 있고요. 나머지는 옆에, 그냥 입구 풀어서 쪽에, 그냥 각자 풀 뜯어먹고. 아주 크진 않은데 근데 아주 깔끔하고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 진짜 풀이 예, 막 그 뛰어다니는. 엄마 소와 그 아기들이 따로 분리시켜서 방목한대요. 야 사진 잘 나왔네. 우리가 갔던 시간이 노을? 그러니까 해가 해질 때 저녁 그때 한 4시, 5시쯤 가는데요. 지리산 뒤쪽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 갔는데 야, 지리산의 기운을 받는 그죠. 소리예요. 그 주변에 보리밭, 그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보리가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보리밭이. 예, 그 사료에서도 쓰거든요. 그 보리를. 아 보리를. 예, 옥수수랑 그다음에 자기가 보리를 섞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숙성시키는 그 사료를 주더라고요. 옥수수 먹은 소. 네, 옥수수랑 보리. 이 사료 사진인데 이분이 그 소지를 지금 네, 키우고 여기 계신 분. 책임자시고요. 네, 정말 소처럼 듬직하시네요. 좀 웃음이 미소가 그러니까 진짜 그 소를 사랑하는 아저씨. 그 발굴하는 그 준신가 남원시 준신가 있었고요. 칼비가 이렇게 한 10개 정도 걸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손질하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해봤어요. 소에서 나오는 갈비 한 쪽의 무게는 약 30kg. 13개의 갈비뼈를 기준으로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로 나뉘는데요. 발굴할 때는 뼈에 붙은 양지살, 늑간살, 꽃살까지 선홍빛 고기 분류도 같이 작업을 합니다.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부위는 현재 39가지. 과거에는 120가지 부위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많이 분포가 되는. 귀하게 키운 건강한 식재료. 깨끗한 공정을 거쳐 식탁까지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귀한 탐험이었습니다. 파리에 촬영을 갔어요. 요리를 촬영 갔더니 거기에 스타 정육사가 있어요. 스타 정육사. 그러니까 엘리제궁에 그 고기를 대는 곳인데 우선 제가 놀랬던 거는 그 정육점 자체가 무슨 카페 같아요. 너무 멋지게 돼 있어. 그리고 사인 받으러 와요. 그 정육사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전문직으로 우대해주는 그런 게 느껴졌는데 이분이 이제 그 우리 눈앞에서 이제 소를 이제 그 한 마리를 이제 그 발굴을 하시는데 그냥 무슨 뭐 쇼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멋지게 해놓고. 근데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25부위 또는 뭐 39부위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보면서 우리나라에 한번 오셔야 되겠다 이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소고기로 요리를 해오셨다면서요? 아, 네. 저 기대가 택시카들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먹을 걸 계속 줘요, 먹을 거를. 저는 이 시간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오는 그렇지. 예. 히데코 요리 연구가와 안심 레드 카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소고기를 한 입 크기로 썰어준 후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합니다. 태국식 커리인 만큼 재료도 이국적인데요. 고수씨와 큐민, 후춧가루와 잘게 썬 호두, 레몬그라스, 양파, 고추, 새우 페이스트를 넣고 으깨듯이 섞어줍니다. 코코넛 밀크와 준비한 페이스트, 여기에 매운맛을 더해줄 고춧가루를 기호에 따라 적당히 넣고 중간 불로 끓입니다.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 밑간한 소고기를 넣어 익히기 시작하는데요. 같은 양의 코코넛 밀크와 다진 땅콩, 양념들을 넣은 다음 소금으로 간을 한 후 다시 끓여줍니다. 토마토와 고추를 따로 살짝 볶아서 끓인 카레에 넣고 다시 한번 뭉근히 끓이면 달콤한 맛과 매콤한 맛이 더욱 살아납니다. 히데코 요리 연구가가 준비한 세계 요리 안심 레드 카레 완성. 소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카레. 카레. 페낭 카레라고 하는 건데요. 그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뭐 붉은 고추 갈아서 페스트 만든 건데 매워요. 매운데 뭐 저는 좀 덜 좀 맵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남원에서 갖고 온 그 안심을 안심이 들어갔습니까? 안심을 안심이 지금 카레에 딱 들어오네. 네, 고수씨 가루 이런 거 넣고. 역시 안심이랑 부드러워요. 거기 감칠맛이 너무 좋아요. 네. 얀지머리, 얀지로 하니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콕 한복판에서 한국을 만난 그런 느낌? 그렇죠. 에티오피아에 갔어요. 네. 근데 에티오피아 갔더니 거기는 정육점에도 냉장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잡아온 고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파는데 재미난 거는 부위를 사람들이 따지질 않아요. 그냥 선착순이에요. 아, 진짜요? 선착순으로 그냥 잘라서 주시는데. 아무데나 그냥 자르는 사람 진짜. 마음대로? 근데 그냥 딱 손님이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야. red, white. 빨간 부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살코기 부분으로 잘라주시고 제일 즐겨 먹는 요리 중에 하나가 육회예요. 그 지역에서? 네. 근데 그거를 인제라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 쪽 전병 있어요. 거기다가 딱 육회를 넣어서 그걸 베르베르라고 좀 매운 소스에 찍어서 먹더라고요. 또 한 가지 그 기억나는 요리는 미국에 갔는데 그 카우보이의 그 음식 문화를 취재를 했어요. 그 요리의 이름이 로키 마운틴 오이스터. 그러니까 로키 산맥의 굴. 근데 거기 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요리 어떤 부위로 요리했을 것 같아요? 굴 같은 굴과 느낌이 뭔가 나야 비슷해요. 질감이 비슷해야 되나? 색깔이 하얗나요? 약간 하얗죠. 골, 뼈. 뼈? 아닙니다. 골? 아니요. 소의 고환. 고환. 왜냐하면은 이 항생들을 거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숫소가. 그러니까 이 한 번 이제 거세를 하고 나면 그게 진짜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버렸죠. 근데 소를 치는 이 카우보이들은 그거를 튀겨서 먹었던 거예요. 튀겨서? 튀김옷 입혀가지고. 입혀서? 네, 입혀가지고 딱 튀겼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모르고 먹으면 고소하고 이렇게 되게 부드럽고. 오늘은 소고기 먹는 날. 온 가족이 푸짐하게 즐기는 소고기 요리법. 에드워드 권 셰프의 재료 본색. 인사드리죠. 아, 애욱 브라더스라고. 오늘 제가 우리 욱정 PD님 긴급하게 지금 모셨습니다. 오늘 요리가 애욱 브라더스라고. 에드워드와 욱정 PD. 오늘 이 주제가 바로 2만 원의 행복 밥상입니다. 2만 원. 2만 원이요? 아니, 우둔살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심, 안심, 그다음에 갈비 비싸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저렴한 부위로 엉덩이 쪽으로 쫙 내려가서 뭐 집에 있는 채소들 넣으셔갖고 간단하게 조리하시면 되고. 고기 어디서 왔나요? 이 고기는 정읍에서 왔습니다.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담백한 우둔살을 큼직하게 깍둑 설계하고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둡니다.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장점이 뭘까요? 우선은 그 간이 훨씬 더 빨리 스며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풍미가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고기에 잡내도 어느 정도 약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소금과 후추를 넣고 살짝 섞어 밑간을 해두고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에 두세 방울 정도의 적은 기름을 넣고 고기를 구워줍니다. 구우시는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오래 조리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겉표면만 살짝 익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야. 겉만 살짝 익힌 고기는 식은 팬에 부어 육즙이 다시 흡수되도록 둡니다. 넉넉하다 싶을 정도로.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 손질한 양송이 버섯과 당근, 파프리카를 넣고 볶으면 되는데요. 표면이 살짝만 익을 정도가 되면 이때 마찬가지로 다진 마늘 또 한국 분들이 또 좋아하시잖아요. 한 큰술? 한 2큰술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요리의 가장 큰 관건은 채소의 맛이 살아있어요. 다시기에는 채소가 어그적 씹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구워놓으신 고기 숨이 살짝 죽은 채소 볶음에 식혀둔 우둔살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튀기도 하지만은 그 열병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맛이 더 풍부해져야 되죠. 설탕, 케찹, 돈가스 소스, 그다음에 에일 소스 1대1대1의 비율로 들어가요. 또 나왔어. 비율, 화면 비율. 나왔어. 케찹 아, 그냥 막 넣어요? 그게 한 번 정도, 아, 덥어요? 한 번 정도. 두 번? 맵지 않을까요? 요리가 끝났습니다. 야, 정말 오늘 점심에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 맛있는 냄새가 그래서 여기까지 풍겨요. 완성된 요리에 싱싱한 허브로 마무리까지. 밥이나 면, 무엇과도 잘 어울리는 온 가족을 위한 2만 원의 소고기 만찬. 우둔살로 만든 흠뻑잡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너무 좋다. 에육 브라더스의 예. 흠뻑 찹스테이크. 채소와 함께 드시면 훨씬 풍부한 향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 식감을 채소의 식감이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씹혀요. 결 따라 결이 있어가지고 얘가 오돈이 달콤, 매콤, 새콤. 부위를 이제 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소고기 편식도 요리법을 알면 극복할 수 있다. 요즘 한우가 이제 수출이 잘 된다 그래요. 좋은 한우를 생산하는 또 이 생산자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